마지막으로 언론사 패널분들의 질문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언론사 패널분들께서는 따로 더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 일반 하구의 자격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은 따로 두지는 않겠으나 최대한 많은 하구분들께 질문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질문은 2개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간이 남을 경우에 재질의의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같은 이유로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질 경우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공청회는 아주대학교 학생사회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무례한 질문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희망하시는 오프라인 참관 학우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건네받은 학우분께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속 및 학과와 이름을 먼저 밝혀주시고 준비하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참관 학우분들께서는 화면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관 학우분들의 경우 구글 폼을 통해 준비하신 질문을 해주시면 후보자 측에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참관 학우분들의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을 희망하시는 학우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속대회원 박윤현입니다. 교내 연합근로자 학생 선발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평가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에 무엇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에 관해서 학생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실 건지, 그리고 평가 기준을 만들면 본부가 아닌 부서에서 똑같이 개별 선발해도 되는 것 아닌지, 본부로 굳이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근로자 학생의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그리고 타학교의 사례를 취합하여 아시대학교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서 현재 근로장학생을 하고 있는 학우분이나 혹은 일반 학우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당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예시일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평가 기준이 확인된다면 각 부서에서 평가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고유 슬로건하고 마스코트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학교 고유 학위복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학생회 담화에서 학위법을 인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책학과 2학번 이유라고 합니다. 두 가지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노후금을 대체 신축 추진입니다. 저도 남재관을 살았던 학생으로서 이 소식이 참 달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 남재관에 대한 신축에 대한 학생들의 깊은 공감이 이루어졌던 만큼 왜 학교에서는 남재관을 다시 짓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한 1학기쯤이죠. 전화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관련 팀에서는 이 남재관의 기숙사비 이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남재관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남재관의 보수 이상의 신축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 남재관을 신축하는 예산이나 걸리는 시간 등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뒷면 그림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다 감당하면서도 이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점이 있다면 공약집에 왜 그런 내용을 적지 못했는지, 혹시 이런 것을 학교에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일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재관의 신축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논의되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재관을 신축하면서 50주년
20주년 기념관을 함께 건립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성이 해당 건물에 대한 신축을 늦춰졌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평의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기획팀에서는 남재관을 허물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의 타 구역의 대체 신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우분께서 우려하신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학교의 설득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질문했을 때 학교에서도 남재관 신축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국가의 행복기숙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해결하고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배리어 프리 캠퍼스 구축에 관한 얘기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시각장애우는 이 배리어 프리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번 배리어 프리 캠퍼스 구축이라고 보시면 남원에 대체 텍스트 적용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해당 공약은 시각장애 학우분들을 위한 공약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리어 프리맥에 적용시킨다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이 좀 시각장애우들이나 아니면 청각장애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좀 전국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리어 프리 캠퍼스 구축이라는 이 공약이 좀 총학생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장애우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대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 더 계실까요? 이밖에 없는데? 저기 근처에 앉아 계신 분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핸드폰 알아? 저희 학과장 듣고 계신 분 있는데. 네, 저는 13번 교내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 촬영 기기 점검을 하겠다고 위아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그 정책이 계승된 것으로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우시지만 얼마 전에 우리 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제로 불법 촬영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옷을 갈아입고 있던 다른 학생에 의해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학교 총학이 그 불법 촬영 기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학이 아니라 다른 학생에 의해서 그런 발견이 됐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위아가 좀 더 신경을 쓴다고 해서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첫 번째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공동체의 지역 근처에 있는 상가에도 위아가 점검을 나간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의 공동체를 우리 학교가 부담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당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생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학생회가 관리할 수 없는 송재관의 건물에서 발생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임기가 시작된다면 의과대학 학생회가 협업하여 송재관에도 충분하게 불법 촬영기기 한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근처 상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학교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해당 부분에서는 만약 지역사회에서 아주대학교 이외의 공간에 대해 충분하게 불법 촬영 기기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다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그런 점이 미비하기 때문에 학생 측에서 사무분들을 위해서 해당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학교와 지역사회와 논의해서 지역사회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2학번 위수환입니다. 위아에서는 누군지 기술 소통을 위한 학생 참여를 의미한다고 했고, 또 여기 공약집 인사말에도 흩어져 있는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있어도 학생 자체의 분야에 옷을 다가가고 싶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즉슨 지금 목소리 흩어져 있다는 것은 또 목소리 흩어져 있다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소통을 위한 참여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공동체를 상대로 소통을 위한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학생들이라든가 얘기한 학생들이라든가 어떤 학생들의 소통을 하고 교육 창구가 마련하고 소통을 했다고 보는데요. 근데 문제는 창구가 있어도 학생들이 이 창구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공청회 보시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많은 학생 참여하지 않고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있다가 학생이 참여 안 하면 그건 소통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소통을 통한 학생 참여를 강조하면서 소통에 대한 창구를 늘리는 공약을 많이 실은 건 사실입니다. 이 이유는 여태까지 학우분들의 목소리가 흩어져 있는 이유가 소통 창구가 너무 한정적이고 여러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흩어져 있던 학부분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을 시작으로 학생같이 주변의 모습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소통 창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소통 창구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소통 창구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통 창구를 많이 만드는데도 개설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학생 참여가 낮다면 그때는 그렇게 하실 것과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하였습니다. 소통 창구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총학생회 측에서 답변하지 않거나 해당 부분이 실효성 있게 안건으로 다뤄오지 않는다면 문제점으로 학부모들이 소통 창구를 이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약의 첫 번째 아주학생 협의체 대상과 네 번째 백인학관 선생제를 보시면 학부모들이 공감한 안건에 대해서 학생자치기구 최고 운영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당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아까부터 손 들고 들어주셨던 빨간 후드티 분 질문 받겠습니다. 문화콘텐츠학과 손종욱 학생입니다. 저는 아까 학점 세이브 제도에 대해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중앙대, 전북대, 경희대 등 타학교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계획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학점 세이브 제도는 각 학교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 학점 세이브 제도를 도입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교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서 학점 세이브 제도의 도입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학점 세이브 제도 도입 시 아주대학교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학우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학점 세이브 제도가 아주대학교에 도입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학교 측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무팀의 강경호 과장님과 해당 사안의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더 이상 현장 질문. 네, 저기 니트 조끼 입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이정입니다. 아주학술 성과 발표회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약집을 읽어봤을 때 학우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학술의 장이 부족하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고 그런 취지에서 이 발표회를 공약으로 삼으신 것 같은데 앞서 패널 질문 단계에서 학술 성과물에 대해서 그 평가의 모호성에 대해 질문을 하자 학술 성과 발표로 학술 성과 발표가 평가 비중이 더 높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본래 말씀해 주셨던 학술의 장으로서의 이 발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지금 각 단과대 중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지할 예정이며
그런 발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공약이 될 수도 있는 건 아닌지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단과대학에서 각 단과대학 특성에 맞는 학술의 장을 여는 곳이 존재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있어서 단기성, 즉 한 학기나 한 달, 두 달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되면서 학부모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교류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직접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해당 공약을 내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단과대학에서는 1학기, 2학기로 나누어 해당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려는 아주학술 성과 발표회는 1월달 혹은 3월달에 공지하여 2학기 시작인 9월달에 아주학술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학우분들의 학술의 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모자 쓰신 분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2학번 위수환 교원입니다. 네, 위아의 선거 농구의 슬로건은 첫째로 모두 공부는 아주로 네, 아주의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네, 봤습니다. 그래서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학교가 고유한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그로 인해서 고유한 문화를 어떻게 형성해야 될지 또 공약사항을 봤습니다. 공약사항을 봤더니 마스코트와 소치아 관련, 학교 슬로건 정리, 학교 입학 졸업 문화 정리 등 굿즈를 나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화가 저는 이렇게 단순히 마스코트를 다시 쓰고 글씨체를 똑같이 쓰고 그리고 입학 졸업 때 굿즈를 준다고 이런 식으로는 문화가 제대로 정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하면 문화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을지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수단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어떤 문화가 정립될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지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50주년을 맞이한 학교에서 고유한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요. 지금 50주년이 될 때까지 고유한 문화가 형성이 안 됐다는 거지. 그것도 일단 묻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타 학교에는 존재하는 마스코트 그리고 그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슬로건의 부재 자체가 아주대학교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지 못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먼저 구체적으로 학교의 방향성을 나타내야 그 방향성을 시작으로 학교의 문화가 형성되고 학우분들이 이교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적인 것부터 다지는 계기가 되자는 생각으로 해당 공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50주년일 때까지 학교에 제대로 된 문화와 학생들의 애교심이 없었던 건가요? 학교의 문화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지속되고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는 조금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스코트라든가 어떤 비전, 글씨체 등도 제대로 그렇게 정립되어야 학교의 기본적인 문화를 창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더 문화를 더 심화시켜 나갈지가 좀 궁금합니다. 학생의 임기 자체가 1년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아에서는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다지고 추후에 있을 학생 자치기구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가운데 손 짚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 김기자입니다. 아워 선본팀이 내신 공약들을 보면 아워만의 특색이 잘 안 보이고 사실상 새롭다기보다는 기존 총학들의 공약들을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여기 이런 공청회를 진행하시면서 차이점이 있다고 하셨지만 대부분 이미 전 총학에서 제기됐던 내용이고 어떤 공약들은 실패학교였던 공약들입니다. 비슷한 공약들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했던 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학생회가 홍보만 하는 곳은 아닌데 안 알려진 것을 홍보하겠다고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3년이 가까워지는 이제는 옛것을 회복한다는 정상화를 외칠 때가 아닌 현재 총학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더 나은 학교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우리 학우들에게 현재 성분이 우리 학우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총학들과는 어떤 다른 점을 그리고 어떤 더 나은 점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문화에 대한 정상화보다는 2023년 아주대학교의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그 뜻깊은 해 이후에 5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아주대학교의 정체성 확립, 입학문화 졸업 정립, 추가로 노후건물 대체 신축 추진 등은 이전 선거운동 공부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던 공약이며 50주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공약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그 다마 같은 경우 이제 그 마스코트 관련 공약을 냈었던 걸로 아는데 답습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결국 똑같은 걸 또 낸 거 아니라고 본 게 맞지 않을까요? 이전 통합생회에서는 어떤 마스코트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였다면 이번 위아에서는 만들어진 마스코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학교의 고유 문화로 정립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약으로 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희 비니 쓰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사회학과 조민규입니다. 베리어 프리 캠퍼스 구축 공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베리어 프리 계획을 제작하셔서 교내 시설 실태 조사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 후 모든 학우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교내 야외시설 보수에 대해서도 공약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설을 이렇게 지도를 제작하는 것 이외에 실제로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신지 여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 그 장애인 학우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시설들이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지금 미진한 부분은 어디이며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으십니까?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애 학우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두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구체적인 자료를 학생지원실과 장애학생 지원실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공약을 위해서 정호부인 제가 직접 연락하고 그리고 직접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야외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2년도 공과대학 학생회장 임기 중 공과대학 야외 시설물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회원들과 함께 공과대학의 모든 건물에 대한 야외 시설을 점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경험을 살려서 총학생회 측에서도 눈으로 보고 직접 뭐가 불편한지 어떤 부분이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아직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시다면 QR코드 참여 질문과 온라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구글 폼을 통해 올라온 질문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 18학번 이서영 학우님의 질문입니다. 7번 공약인 학점 세이브 제도에 대해 질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아주대학교는 누계평점 3.75 이상 학생에게 22학점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는 학칙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총학생회 측은 학칙을 수정할 계획이신지 그 전에 학교 측에서 평점 3.75 이상인 학생에게만 3학점을 추가로 수강 신청을 가능하게끔 한 이유를 알고 계신지 이유를 모른다면 왜 학교 측에서 3.75 미만 학생에게는 22학점 수강 신청을 막았는지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학교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타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싶지만 우리 학교와 비슷하게 누계평점 3.75 혹은 누계평점 3.5 이상인 학우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세이브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해당 부분을 인지하고 학교 측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수업 선택권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학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우분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나 대부분의 학우분들에게라도 수업 선택권의 확대와 효율적인 학점 관리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게 해당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현장 질의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 질문한 도문학과 1학번 이서연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왜 학교에서 3.75 미만인 학생들에게는 산학점을 추가로 수강 신청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한 건데요. 근데 그 이유가 학칙엔 당연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고요. 만약에 학교 측에서 3.75 미만인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면은 그걸 꺾고서 뭐 학칙을 수정하겠다라는 의견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지 아니면은 이유를 좀 더 알아볼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을 준비하면서 학생 지원팀과 학생 지원팀에게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 지원팀에서 돌아온 답변은 회칙상 나와 있지 않으며 해당 시기에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어떤 의견을 위해서 3.75가 기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존재하지만 임기가 시작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한 학부모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현장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현장 질문 혹시 더 있으신지. 현장 질문이 네. 저 끝에 계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1학번 구서구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이제 미아의 공약을 봤을 때 학우들의 어떠한 의견이 나오고 그것을 수렴하는 창구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셨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공약을 준비하신 데 있어서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만 조금 더 의문인 것은 지금까지의 아주대학교와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과 그리고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의 애로사항들이 지금까지 우리 학교 안에서 총학생회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있어서 바뀌지 않았던 것이 제가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해오면서 느꼈던 학생사회의 가장 큰 고질적인 단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총학생회가 보다 더 학우들에게 다가서는 방식으로서 저희 학우들이 현재 어떠한 불편을 마주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학생사회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매번 공청회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은 결국에는 학우들이 먼저 의견을 내지 않는 이상 그 의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번 선본 위아는 과연 과거의 총학들과는 다르게 어떤 식으로 지금의 학우들의 학생사회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를 담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한 어떤 흔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위아에서 가장 현재 학생사회가 타개해야 하는 혹은 극복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학교에 입학하고 5년 정도의 학생의 생활을 하면서 방금 질문해 주신 학부모님과 비슷한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학생 자체이고 학생회, 즉 모든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이지만 그 본 회원의 의견을 받지 못하고 그 본 회원이 말하는 의견을 학교에 말하지 못하고 그 본 회원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것은 정말 암울한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4년 동안 죄송합니다. 5년 동안 학생회에 대한 경험을 살려서 이번 위아에서는 이전과의 총학생회와는 다른 위아를 보여드리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 2023년은 아주대학교의 50주년 개교 50주년을 바라보는 되게 뜻깊은 해로서 진짜 학우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공약들을 준비하고 그 공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우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공약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전 일반 학부들의 질의에서도 똑같이 언급이 됐듯이 지금 그리고 익명 커뮤니티라든가 그런 공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지금의 공약들이 너무 과거의 공약들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각의 주장일 것입니다. 기존에 잘 됐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물론 중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금까지의 중학생에 대한 어떠한 문제의식을 저와 같은 결로서 고민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게 조금 더 공약이라는 수단으로서는 조금 더 새로운 방식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는 좀 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지금 이 공약 자체에서의 아쉬움은 묻고 간다 쳐도 앞으로 이제 위아가 어떠한 방식으로서 이제 새로운 학교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이제 150주년을 맞은 우리 학교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중학생의 업무를 당선이 되신다면 이제 중학생의 업무를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EI 공약의 102년도 선정제와 아주학생 협의체 개선 등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학생자치기구 최고운영기구와 학생자치기구 학생총회 다음 최고의결기구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데 노력했습니다. 해당 사안을 통해서 학생자치단체가 학교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학교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학교에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사회 분야 부분에서 해당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자치기구는 그 무엇보다 학우분들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뛰고 내가 뭘 하고 있다, 학우분들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투명한 학생자치기구 운영과 더불어서 학생자치기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알리기 위한 공약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장에서 혹시 더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적으로 빠져 있으신 분 질문 다시 받겠습니다. 네, 정치외교학과 2학번 윤재준입니다. 근로장학생 선발 방식 개편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기존 근로학생 추천으로 선발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아가 생각하는 근로장학생, 투명한 근로장학생 선발 방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근로장학생이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학교 사례만 보더라도 공정한 선발 기준을 제시하는 건 당연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정한 선발 기준을 학교 측에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총학생의 의견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당연히 수렴되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학교 근로장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위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공정한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컨대 소득 기준으로 선발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학점을 기준으로 선발해야 한다거나 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먼저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로장학생은 학우분들이 학업 활동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효과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소득분위가 적용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글품으로 올라온 질문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학과 21학번 김민지 학우님의 질문입니다. 기숙사 거리 점수를 보면 직선거리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학이 2시간 이상이 걸리지만 거리 점수가 0점 처리되어 사생선발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거리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앞서서 생활관 선발에 대한 공약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리 점수 혹은 점수 배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위와 성분이 파악한 발언은 해당 학부모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리 점수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진짜 원거리에 계신 학부모들이 적용받을 수 있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약은 논의되지 죄송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공약을 넣지 못했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후보자와 패널 그리고 일반 참관 학우분들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들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후보 이호성 학우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부후보 이동현 학우분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정후보 이호성 학우께서는 최종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아주대학교의 개교 50주년을 바라보는 뜻깊은 해입니다. 학우분들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학생 자치 본연의 모습에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긴 시간 동안 공청회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의 공약을 학우분들에게 좀 더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에 걸친 공청회에 참여해주신 후보자분들과 언론사 패널분들 그리고 방청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공청회가 학우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향후 제42대 총학생회 선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본 투표일자는 11월 21일 월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수요일까지 투표율이 35% 초과 50% 미만을 넘지 못할 경우 24일 목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의 주인인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투표 참여와 관심이 앞으로 우리 학교의 크고 작은 발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해당 공청회의 내용은 학보와 영자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일 방송국의 녹화방송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42대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